안녕하세요. 울프독 카부입니다. 오늘은 카부맨의 주저리 타임. 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2014년에 애견 카페를 했었고요. 당연히 강아지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겸사겸사 애견 카페를 해보자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미션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기반 사업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시작을 했으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부터는 2011년부터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 쪽 일하고 애견 카페를 해서 접목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2층에는 이런 운동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층에는 애견 카페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견주님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애견 카페 호텔에 맡기고,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제 자기 운동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다시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집으로 복귀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당시에 좀 일찍 시작한 부분도 있고, 뭐 홍보도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또 강남 쪽이라 워낙 이제 월세가 이제 비싼 부분도 있고, 예, 다양한 이유로 1년 정도 하고 애견 카페는 철수했습니다. 예, 그때 아무래도 강아지들 개체 수가 좀 늘어난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 2000년 초반부터 강아지 반려동물 시장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0년 되면은 약 6조 정도 시장이 되거든요. 반려동물 시장이.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시장의 규모, 그리고 시장의 발전, 인프라에 대한 어떤 발전, 이런 게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러한 현상이 되게 빨리 이렇게 이 동물들에 관련된 건데 뭔가 자꾸 변화가 빠르고 시장이 커지고 하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게 견주들이 예전에 애완견에서 반려견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면서부터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은 하나의 애완의 개념으로 이제 동물을 키웠다면 언젠가부터는 이제 내 가족이 된 거죠. 예, 아무래도 강아지가 그런 소통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인간이 강아지를 반려자로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반려를 한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인간이 무엇을 하겠어요? 내 강아지가 언젠가부터는 동물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고 내 동생이 되고 내 언니가 되고 뭐 내 자식이 되고 그런 개념이 됐다고. 인간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서부터 이제부터 우리 하나의 가족이 된 이 반려견을 위한 어떠한 그 번영된 쪽의 그런 서비스를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먹는 거를 예전에는 그냥 뭐 아무거나 줬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어떤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을 찾겠죠. 주인으로서.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내 형제와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건강에 대한 문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오래 살게끔 건강하게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뭐 여타 뭐 패션, 옷 쪽 관련.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자식으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형제라고 인정을 하면서부터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강아지하고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전혀 종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다른데 언젠가부터 이게 통합이 됐단 말이야. 통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종인 것 마냥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강아지한테 못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발달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펫택시. 뭐 택시가 있죠. 기존 인프라가 있어요. 택시가 있고 또 이제 뭐 버스, 지하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뭐 이동장을 들고 가면 이제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뭐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불편한 거죠. 택시를 탔는데 괜찮습니다. 타도 괜찮습니다. 반려동물이랑 타도 괜찮습니다. 탔어요. 거기까지 좋아. 만약에 강아지가 실수를 했어. 또는 강아지를 꺼내서 이렇게 타고 싶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강아지가 소변을 하고 똥을 해도 뭐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강아지는 아직 가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택시죠. 예,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죠. 자, 근데 이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가 이제 이제 차량이랑 이제 기사 있죠, 기사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인프라가 늘어나면 또 그 다음 그 인프라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뭔가 편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또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져요. 예. 저 같은 경우도 2015년인가 6년에 저는 제가 원래 체육이 전공입니다. 체육이 전공인데 학사를 체육을 따고 조금 늦은 나이로 반려동물의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반려동물 학과를 이제 입학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제적을 당했어요. 제가 휴학을 좀 오래 해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제적을 당했긴 했는데, 그 반려동물 학과를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웠는데 지금 자격증도 한 두 개 정도 있고. 근데 그것을 왜 공부를 했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예. 반려동물을 조금 더 빨리 시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직업군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 입학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런 분들을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으로, 왜냐면은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아지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까지 내가 갖춘다라고 하면, 안정된 직업까지 갖춘다라고 하면 그게 일거양득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그리고 안정된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마치 피트니스처럼. 피트니스 초창기 2000년 초반, 제가 2000년 초반에 2000년에 제가 그 이쪽 분야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뭐 그 헬스 코치의 개념으로 일을 하고 막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 그거 언제까지 할래? 또는 그 돈에 대한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알바식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또는 야, 그거 사회적으로 그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젊었을 때는 잠깐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렴. 이런 소리를 제가 심지어 그런 체육학 쪽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윗 선배들도 그랬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산업은 언젠가는 발전을 해요. 다 기초 처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은 그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먼저 그것을 시작하고 도전해서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될 때쯤 되면 나는 이미 경력이 쌓이잖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인생 그 철학의 기반이거든요. 역시나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피트니스가 발전되기 시작했죠. 이미 저는 발전되기 전부터 아무도 안 할 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상위 1%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얼마만큼 그 안에서 또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제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일단 그 분야를 먼저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한 사람이 만약에 노력까지 한다라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반려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늦진 않았어요. 그 반려동물 시장에서 조금 스스로가 앞으로 그 좀 선구자로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차 타셔야 됩니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왜냐면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 더 빨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사실 그 어떤 1단계 그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확 성장할 때, 성장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해야지 확 성장할 때 내가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시장을 내가 침투할 수 있거든요. 뭐 그 비즈니스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먼저 한 사람이 결국은 더 그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이 있습니다. First mover라는 그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물론 뭐 뒤늦게 들어가서 또 뭐 잘하네 마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 30% 이상, 10% 이상의 어떤 성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 관련돼서 먼저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항상 어떤 시장이든 자기가 그것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들이 이제 노력을 한다는 기준에 무조건 노력을 해야 돼요. 뒤에 들어왔던 앞으로 들어왔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노력했다는 가정을 다 한다고 하면 첫 번째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이 그 시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 확률, 또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경력을 대우받는 확률, 이런 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 반려동물 시장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구자로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그 선구자들 속에서 또 끝까지 노력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 반려동물 시장을 이끌어 갈 겁니다. 저 또한 애견 카페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들었고, 저는 그
모빌리티라는 것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택시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시장을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편리한 쪽으로 서로가 다 좋은 쪽으로 기사분들 그리고 고객분들 그리고 회사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다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플랫폼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노력을 한다는 기준이 먼저예요. 그냥 난 노력 안 하고 먼저 가 있어. 먼저 시작했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 주변에도 뭐 1세대로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다겠죠. 같은 동료였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동료든 아니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노력은 안 하고 발전을 하지는 않아요. 스스로가 경험은 쌓일 수 있어. 그냥 맨날 수업을 하고 지금까지도 수업을 하고 이러면은 경험은 쌓여요. 하지만 그 테크닉이라든지 그 실질적으로 계속 산업은 발달하기 때문에 뭐 어떤 과학적인 테크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요즘 세대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 뭐 몇 년 됐어. 나 뭐 1세대야. 내가 항상 말합니다. 당신이 15년, 20년을 있는 그냥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그 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노력으로 10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 그것이 곧 당신이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노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항상.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고, 그들은 특히나 차라리 나중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시간만 그런 버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이 생기냐면 피해의식과 열등감까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밑에 후배들이 또는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이 막 이제 치고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빠르게 막 자기 앞뒤를 막 쫓아와. 근데 이 사람은 노력은 하진 않아. 그냥 일만 할 뿐이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또 앞질러 나가곤 하면 그런 어떤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까내리려고만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산업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려동물 이 산업 자체가 그런 시작되는 물론 기존에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확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막 경쟁자가 막 멈추기 전에 왜냐면은 잘 되면 누구나 다 들어와요. 예. 이미 늦었어. 근데 미리 그 시스템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뭐가 뭔지. 예. 그래서 지금 막 성장하기 딱 사실 조금 늦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기회는 있어요. 들어와서 그게 되게 많잖아요. 직업이 굉장히 직업이 많아요. 새로 신규 직업이 뭐 반려동물 뭐 장례 쪽도 있고 반려동물 뭐 미용 원래 있었고 반려동물 훈련도 원래 있었고 그 훈련 방식도 새롭게 변했고 반려동물 먹는 거, 옷, 여타 모든 것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경험을 쌓다 보면 자기를 갈 그런 방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시스템을 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더 효율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장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반려동물 시장에 관련돼서 좀 주저리 말씀을 드려봤고, 제 개인적인,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뭐 경험을 통해서 얻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렇다,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 저도 이제 존중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종종 이런저런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제 뭐 늑대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